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첫 번째 항 거기가 편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살짝 이제 정리를 해보자. 등차소열의 일반항, 등차소열 일반항을 보면요. 이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a1이 나오고 2 집어넣으면 a2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a3가 나오고 그런 거잖니. 그러니까 얘가 함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수 n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어차피 함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야. n이 변수일 텐데 오른쪽에 있는 식을 보면 n만 변수일 거 아니겠냐. n만 변하는 놈이니까 n에 관한 몇 차식이냐면 1차식이야. 됐죠? n에 관한 1차식. 그래서 a의 n이라는 것이 등차소열의 일반항인데 n에 관한 1차식인데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d죠. dn에다가 뒤에 있는 건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리해보면 a의 1에다가 빼기 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거야. 등차소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며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예요. 그 소리입니다. 한 번 더. 등차소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며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예요 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시. 등차소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n에 관한 1차식이고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예요. 그 소리야. 지금 쓰여져 있는 얘를 일반항을 구해보잖아요. 1, 3, 5, 7 이렇게 가 있는 너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인 건 알아먹겠죠. 얘 등차수열이잖아. 차례대로 일정한 수 2씩 더해져 있잖아. 등차수열. 등차수열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자니 그러면 n에 관한 1차식이고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 그랬으니까 공차가 2잖아요. 공차가 2면 2n으로 출발을 해. 공차가 3이면 3n으로 출발해. 공차가 4면 4n으로 출발해. 공차가 5면 5n으로 출발해. 되셨죠? 근데 이 첫 번째 항이 1이라는 걸 알아. A1이 1이니까 여기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돼.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맞춰주면 되겠죠. 함수 풀듯이 풀면 돼요. 1 집어넣으면 1이고 2 집어넣으면 3이고 3 집어넣으면 올 테니까 아 네가 n번째 항이로구나. 얘를 일반항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잘해야 되는데. 연습 3번. 결국 이거다. 등차소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은 n에 관한 1차식.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 공차가 3이면 3n으로 출발함. 공차가 4면 4n으로 출발함.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n으로 출발함. 여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연습 3번. 일반항 몇 개 더 구해보죠. 2, 4, 6, 8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대.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어. 2씩 더해져 있어요. 그 2를 공차라고 불렀죠? 공차가 2니까 일반항을 구하라는 소리는 공차가 2야? 2n으로 출발할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첫 번째 항이 2잖아요. A1이 2니까 1을 집어넣어서 2가 나와야 돼. 1 집어넣어 2 나오려면 1 집어넣으면 2 나오네요. 냅두면 되겠죠. A1은 2, A2는 4, A3는 6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됐죠? 또 해볼까요? 4, 2, 0,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열이 있대. 차례대로 일정한 수 마이너스 2가 더해져 있어요. 일정한 수 마이너스 2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공차였을 거 아니야. 집중해야 될 텐데 어쩌면 좋아.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AN은 뭘로 출발해? 마이너스 2n으로 출발해. 1을 집어넣어서 4가 나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항이니까 1 집어넣어서 4가 나오려면 플러스 6이라고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되셨죠? 이렇게 됩니다. 일반항 몇 개 구하고 있어요. 얘처럼 등차수열에서는요. 공차가 양수였을 때는 증가수열이고요. 커질 거 아니야. 얘처럼 공차가 음수였을 때는 감소수열이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수열이라는 것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f의 n은 2n처럼 쓰셔도 괜찮아요. 단 n은 자연수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n은 자연수. 자연수는 뭐 내추럴 넘버 그래서 일반적인 영어 n과 구분 짓고자 한 줄을 더 걷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fn 이라고 하죠. 걔가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n은 자연수 라고 표현하게 돼요. 결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걔는 그러면 등차 수열이다. 할 수 있겠죠? 그 소리입니다. 네 번째. 얘는 뭐야? 등차 수열이니? 등비 수열이니? 아니면 둘 다 되니? 둘 다 될 것 같지 않니? 차례대로 일정한 수 빵이 더해진 수열 이럴 수 있잖아, 그지? 등차 수열이고요. 차례대로 일정한 수 1이 곱해진 수열 그래도 되는 거잖아. 등차도 되고 등비도 돼요. 그러면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얘는 1이잖아, 그냥 1이잖아. 첫 번째 항도 1, 두 번째 항도 1 전부 다 1이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더라도 얘를 등차 수열로 바라볼 수도 있나 봐. 처음에 얘기하기를 이랬잖아요.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수항만 있어도 등차 수열이라고 봐도 좋은가 봐. 근데 이건 특이 케이스잖아. 이해된 거예요? 특이 케이스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AN이 등차 수열이래. B의 N도 등차 수열이래. A의 N이랑 플러스만 할까요? B의 N이 있대. 이거는 무슨 수열일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AN이 등차 수열이고 BN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얘도 N에 관한 1차식, 얘도 N에 관한 1차식. 두 개 N에 관한 1차식을 더해봤자 N에 관한 1차식이겠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게 가면 되는데 또 이제 공부를 더해서 이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네가 3n으로 출발하는 수열이 있고요. 마이너스 3n으로 출발하는 수열이 4할까요? 4하고요. 5라고 했대요. 두 개를 더하면 9인데요? 이래도 등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 맞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언급을 한 거야. 상수항으로만 나와도 등차 수열이 된다. 뿐만 아니라 빼도 등차 수열이 될 것 같지 않아요? n에 관한 1차식은 뭉개지지 않으니까. 됐죠? 등차 수열끼리 더하거나 빼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곱해서는 안 돼요. n에 관한 1차식이나 n에 관한 1차식을 곱해버리면 2차식 되는 거잖아요. 걔는 등차 수열 일반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등차 수열 합해볼까요? 바로 가나? 바로 가나? 해봐요.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은 중학교 때 우리가 또 공부를 아주 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해왔어요. 잘합니다. 한번 보죠. 그냥 연습부터 바로 하죠. 얘 1번. 하나씩 나열해서 익혀드린 다음에 정리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이랑 3이랑 5가 있단다. 얘는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의 합을 해보라는 얘기는 이 세 개를 더해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걸 더해보면 9잖아요. 근데 그 9를 계산할 때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는 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수를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부르지 않니? 근데 중앙값이 존재했을 때는 이 자체가 평균 아니니? 등차 수열에서는 이가 항상 중앙값이 평균이잖아. 차례대로 똑같이 여기 2이 더해졌고 2 더해졌을 거니까 평균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요, 평균 3에다가 곱하기 항수 3개를 곱하면 되지 않을까? 9라는 게 평균이 3이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바라봐도 괜찮은 거잖아. 3이 3개 있는 거랑 똑같이 계산을 할 거니까 너는 그래 3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일단 요걸 기억하세요. 평균 곱하기 항수로 계산을 한다. 요걸 기억하십시오. 평균 곱하기 항수로 계산을 한다.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10. 자, 1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10개가 있대요. 오른쪽 여기에 10개가 있대요. 근데 이거는 등차 수열이랍니다. 아무런 정보가 지금 없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경시대 문제 같죠? 이거 다 합해보래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 10개, 오른쪽 10개, 가운데 하나, 21개 있는 거잖아. 평균 곱하기 항수로 계산하면 되잖아. 평균이 얼마예요? 10이죠, 10?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의 합을 하라는 소리는 평균이 10이니까 평균 곱하기 항수 21개, 21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응되세요? 이런 겁니다. 또 해요. 3번. 1, 2, 3, 4 이 4개를 더하래. 계산을 못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 아니야. 해보면 10이잖아요. 그죠? 10입니다. 10인데 얘도 중앙값을 구할 수 있기는 하지. 2.5잖아. 중앙값이.
2.5니까 얘를 평균 2.5에다가 항수 하나, 둘, 셋, 네 개를 곱해서 이렇게 해서 10입니다 하셔도 좋고, 그 중앙값을 계산을 할 때 이런 사실을 알잖아. 차례대로 일정해서 더해진 수열이라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을 더해. 그거를 네모라고 하잖니? 너랑 나랑 더해. 너도 똑같이 네모일 거 아니야. 일정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해됐죠? 그 평균을 구하라는 소리는 너랑 나랑 더한 다음에 반땅을 때려도 평균, 너랑 나랑 더한 다음에 반땅을 때려도 평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것은 야 이게 처음과 마지막을 더해도 네모, 중앙에 두 항을 더해도 네모일 텐데 2분의 네모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평균이라는 소리인 것 같아. 거기에다가 항수를 곱하면 되겠구나. 어쨌든 평균 곱하기 항수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항의 개수와 짝수개공, 홀수개근 평균 곱하기 항수로 계산을 하는구나. 그래서 너랑 나랑 두 개 더하면 이제 5잖아요. 5를 2로 나눴어. 이게 평균이라는 소리죠. 항수 4개 이렇게 곱해서 10이라고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홀수기였을 때는 평균이 바로 보여. 중앙값을 평균으로 택하면 되는데 항의 개수가 짝수기였을 때는 처음과 마지막을 더한 것 반땅 때려도 평균, 쭉 가다가 중앙의 두 항을 합해도 걔를 반땅을 때리면 또 평균이 나와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평균 구하는 것. 이제 4번으로 갑시다. 애지간하면 공식 같은 걸 안 쓰려고 매우 노력을 할 겁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예, 4번. 똑같은 문제를 보죠.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20이래요. 여기서 초등학교 경시문제 문제야. 여기 10개 있답니다. 여기 이렇게 10개 있답니다. 토탈 20개가 있대요.